첫 번째 가보죠. 별걸 다 하는 10대들. 아, 제목부터 뭔가 무섭습니다. 자, 영상 만나보시죠. 자, 수배 차량 발견하는 무전을 듣고 도주로 근처로 저렇게 가고 있는 경찰차입니다. 자, 마침 그때 앞으로 저렇게 스윙하는 저 수배 차량 삐요 추격을 시작합니다. 자, 하지만 경찰이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저렇게 역주행을 하는 저 수배 차량. 자, 차들을 또 요리조리 막 피해가고 아주 그냥 능숙하게 피해가는데요. 아이고, 저러다 큰다. 아이고, 저때 사람 칠 뻔. 아이고. 자, 하지만 별 수 있습니까? 사람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별 수 있겠습니까? 지들이 잡혀야지. 자, 그런데 차 문이 열리고 봤더니 잘 보세요. 교복들입니다. 교복들이 차에서 주르르 나옵니다. 세상에 이제는 교복 입고 이럽니다. 성인이 교복 코스프레한 거 아니고요. 10대였어요. 네, 지난달 25일인데요. 전남 나주에서 경찰이 수배 차량을 뒤쫓아서 검거한 사건입니다. 이 광주에서 도난 신고가 들어간 차량이 전남 나주에 있다. 이 사실을 파악을 하고요. 이 경찰이 이 지점쯤을 지나겠다 미리 예측을 하고 있다가 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맞닥뜨려서 추격이 시작이 됐고요. 무전을 들은 다른 교통순찰차도 뒤쫓으면서 정차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배 차량은 역주행을 하고 신호 위반을 하면서 달아났습니다. 20km 가까이 추격 끝에 경찰이 결국 이 수배 차량을 막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훔친 차량을 타고 질주하던 이들이요. 저렇게 교복을 입은 10대 5명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아휴, 자, 또 다른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 꺼진 식당 내부로 입장하는 저 2명. 카운터 쪽으로 오더니요. 휴대폰 불빛 켜고 현금을 탈탈 텁니다. 자, 나머지 한 놈도 합류해가지고 이곳저곳 저렇게 쓱 스캐닝을 하고 있죠. 얘네들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10대들입니다. 네. 자, 얘는 그래도 교복은 입고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진짜 성인 범죄 뺨치더라고요. 자,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 있는 10대 13명입니다. 13명이 뭐 조직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범행을 저지르는데 범행 방식은 다양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 2월 달까지 한 10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런 주점에 들어가서 음식이나 아니면 술이나 이런 것들 돈을 가지고 오면서 100여만 원 정도를 훔쳤는데요. 또 다른 범행 수법도 있어요. 자주 가는 노래방에 주인이 부재하는 틈을 틈타서 카드 같은 걸 갖고 와서 카드를 막 사용하는 그런 행동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하다가 뭐 자기들끼리 싸움도 하고 폭행도 일어났는데 결국 이 13명 특수 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그중에 9명은 고등학생이고 또 그중에 4명은 촉법소년입니다. 하하. 4명은 소년부에 송치하고 9명은 입건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갑니다. 지하철에서 돈 버는 유튜버입니다. 자, 사반 가족분께서 한 유튜버의 충격적인, 진짜 전 깜짝 놀랐어요. 이 충격적인 민폐 난동 상황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마치 수련하듯 맨몸으로 지하철역 바닥에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가부좌를 틀고 훅 기압을 넣더니 밀가루 앞에 기압 들어갔어 지금. 밀가루를 끝까지 털어 막 덜덜덜 털더니 막 아둥바둥 자, 다 밀가루 뒤집어 쓰고 몸을 터는가 싶더니 냅다 구릅니다. 예. 그리고 바닥에다 부비부비. 자, 이제는 태권도를 하는 듯 발차기에 주먹 얍 그러고는 양심은 그래도 있었는지 빗자루로 또 저렇게 난장판이 된 바닥을 쓸기 시작하는 저 유튜버. 잠시 후에 경찰이 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어떤 일을 보신 거예요? 제가 밀가루를 가중하다가 못 퍼가지고 제가 치우고 있어요. 이 밀가루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빨리 다 치우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와, 신고하는 거 봐. 와. 이게 지금 신고를 안 할 상황이겠니? 자, 잠시 지금 그림 나오고 있죠? 이 유튜버 여성 속옷 차림으로 지하철 객차 안에서 이른바 코카인 춤을 추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왜 이러는 거예요, 진짜? 네, 영상 속 남성 유튜버입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요, 저게 지난달 초라고 하는데 이 유튜버가 지하철 역사 내에서 후원금을 받고 밀가루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결국 뒤처리는 거의 다 영무원이 했다고 하고요. 이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가 이후에 처벌을 받았는지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일단 보이는 저 상황에서는 그냥 넘어간 것 같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요, 그 다음에는 여성 속옷과 기저귀를 착용한 뒤에 지하철 승객들 앞에서 저렇게 춤을 추는가 하면 또 다른 날엔 방송에 출연한 다른 사람이 바지에 불을 붙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이한 행동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지난주에도 후원받고 컨텐츠를 하겠다면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후에 경찰까지 출동을 한 상황입니다. 아, 교수님, 진짜 어쩌면 좋습니까? 이게 저는 저 유튜버도 정말 그렇고 저걸 보면서 아우 재밌다 잘한다 하면서 막 뭐 돈 쏴주는 사람들도 정말 진짜 제가 이 영상을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날것의 그 영상을 봤는데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예? 참 열심히 살지 않고 이제 쉽게 돈 버는 방법에 이제 일부 유튜버들 참 큰일이네요. 사실 저런 꼴 보려고 뭐 자식 놓고 미역국 끓여 먹었나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가 되는 것인데 이 수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금수, 즉 이게 뭐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왜 저런 행동을 하게 되냐면 저걸 바라보면서 돈을 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을 갖다 자기 어떤 하수인 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정에서 저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뭐 이제 심지어는 아주 이제 충격적인 그런 장면이긴 합니다만 돈이 된다면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수치심도 다 내려놓고 무조건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에게 어떤 도덕적인 그 기대를 갖다가 할 수가 없다면 아까 경찰이 오니까 약간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법적으로라도 저것은 강하게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해야만 저런 것들이 지금 주로 청소년들이 보거든요. 그럼 청소년도 나중에 조금 더 자라가지고 돈이 안 되면 저런 짓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나쁜 그 영향을 갖다가 준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당국의 어떤 그 대처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해당 유튜버분 만약에 이 지금 보도를 저희 이 방송을 보시고 할 말이 있으면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반론을 보장해 드릴게요. 자, 다음 뉴스 가보죠. 바지 지퍼 내려간 상태. 자,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사건이죠. 이 귀갓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자, 어제 세 번째 공판이 있었는데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건 폭행 사건임과 동시에 성폭행 미수 사건이기도 하다라고. 자, 피해자의 주장이기도 하고 실제 그걸 방증하는 증거도 많았죠. 자, 어제 무슨 증언이 있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재판에서는 피해자를 최초로 목격했던 입주민이 얘기를 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출동했던 경찰 그리고 친언니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부분이 뭐냐면 바지가 골반 정도까지 걸쳐질 정도로 상당 부분 내려가 있었고 지퍼도 내려가 있었다. 바지 지퍼도 내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우연히 뭐 이렇게 피해자가 쓰러지거나 하는 사이에 그냥 흘러내렸을 것 같지 않다는 부분이 오히려 더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피해자 옆에 가지런히 신발이 정리된 채 놓여 있었고 옆에 휴대전화도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누군가 차분히 그걸 놓은 것이지 그냥 떨어뜨린 게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또 친언니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바지가 버클이 굉장히 특이해서 그냥 우연히 벗겨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장도 이거 대부분 이 피해자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일치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바지를 법정에서 직접 한번 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사람을 저렇게 돌려차기로 피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그 옆에다가 휴대폰과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현장을 떠난 이 심리는 뭘까요? 그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그 피해자를 살해하고 난 이후에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그 우산을 사람의 그 시신과 똑같은 그 각도로 이렇게 놔두고 나간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일종의 이제 현장 정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처음에 이 목격을 했었던 이 입주민 같은 경우는 전혀 그걸 갖다가 느끼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이제 뭐 소변이 있어서 이게 혹시 자기 집으로 알고 이 사람이 실수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런 경우는 이 피해자가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방뇨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관도 거기에 와서 이게 피해를 당한 것으로 자기가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죠. 대낮에 차가 대굴대굴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오른쪽 도로 주목해 주세요. 자, 갑자기 차가 대구르르르르르르르르 굴러옵니다. 뒤집어지더니 말이죠. 졸음운전일까요? 아니면 다른 차와의 추돌이었을까요? 마약이었을까요? 아니요, 낮술운전이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도대체 낮술을 얼마나 자셨으면 운전을 저렇게 합니까? 자, 음주운전이 또 있었고요. 낮에 지금 술을 먹고 운전하는 도중에 지금 50km 정도 속도로 지금 운행하는 중이었고요. 앞 차량은 사실은 조금 서행을 했던가 좀 섰던 것 같아요. 뒤에서 운전하고 있던 카니발 차량이 뒤에서 이제 받게 됐는데 결국은 음주가 문제가 됐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죠. 0.08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이 사고를 냈는데 사고 이후에 이 운전자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예. 뭐 행설수설합니다. 하하. 술에 취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상당히 술에 많이 취했던 상황이고 결국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 이어가죠. 며느리 선물이 가짜? 어허, 이거 무슨 얘기죠? 네, 본인 생일에 명품이 아니라 가품을 선물한 며느리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는 시어머니의 사연입니다. 평소에 며느리는 좀 명품을 좋아하는지 이런저런 브랜드로 명품 가방을 4개나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시어머니 생신이어서 며느리가 이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어머니는 명품 가방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며느리의 좀 세심함에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방을 잘 들고 다니고 있었는데 이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이 가방이 명품이 아니라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며느리에게 물어봤더니 이 며느리는요. 가품이면 어때요? 저도 예뻐서 그냥 들고 다니는데 아무도 몰라요.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본인은 뭐 신경을 안 써서 가품을 가지고 다닌다고 쳐도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가품을 선물할 수가 있냐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며느리입니다. 에이, 어머니, 물론 진품이면 좋죠. 근데 완전 비싸거든요. 저도 굿이 아까 루이 휘통이었나요? 그거 짝퉁이에요. 제가 들고 다니는 거. 근데 누구 한 사람 의심 안 해요. 왜? 당신 며느리가 워낙 명품이거든요. 어머님도 이거 듣는 순간 이 백은 진품으로 뾰로롱. 왜? 어머님도 명품이니까. 동그라미. 예, 좋습니다. 자, 다음은 시어머니. 어머, 그래, 네 시애미가 좀 엘레강스하긴 하지.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라고 할 줄 알았냐. 확실히. 야, 내가 개모임 나갔다가 자연이 엄마한테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데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치열이 이놈을 키운 게 아닌데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박 변호사님. 뭐 저는 좀 이 이제 설문상으로는 뭐 이렇게 가짜라고 이제 알려줬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진행자가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은 지금 4개 정도의 명품 백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명품이라고 묵시적으로나마 어떻게 인식을 주면서 선물을 드렸던 걸로 보입니다. 만약 가품이었다면 가품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뭐 저는 사실 명품, 가품 구별할 줄은 모릅니다. 근데 많은 이제 그 잘 보는 분들은 보자마자 알더라고요. 아, 진짜? 망신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가품이면 가품 얘기하면 되죠. 이쁜 가품이라고 안 걸릴 만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줬던 그런 부분이 어머님한테는 상당히 좀 충격을 왜냐하면 어머님은 어머니 모임에 가가지고 지금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용납 자연이 엄마한테. 자연이 엄마한테 걸린 네. 거거든요. 용납하기 어렵지 않나 싶어요. 이 사전 고지를 했어야 보지만 한다. 하면 되죠. 아, 그렇군요. 자, 우리 교수님. 그래서 이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4개나 가지고 있을 때 본인은 그걸 보면서 아유, 쟤는 그 명품도 이렇게 많이 좀 챙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한테 이제 처음에 줬을 때는 그게 당연히 명품, 정품인 줄 알았었는데 일단 이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자기 것이 이제 정품이면서 어머니한테 가품을 줬다. 이건 용서할 수 없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자기도 그 가품을 가지고 있다. 아까 이제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었으면 아주 이제 깔끔하게 끝났을 수 있는데 실제로 또 1차적으로는 이 가품을 가지고 선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뭐 정품을 사줬으면 좋겠지만은 사실 이 젊은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시어머니에게 정품으로 명품을 사주길 갖다가 바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품이건 가품이건 일단 그것을 성의 표시했으니까 그 마음을 받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지 아마 이분이 실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자연히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것을 갖다 자랑을 했는데 거기서 보고 이거 약간 끝에 마크가 이상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창피를 당해서 화가 나긴 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알면은 다칩니다. 아, 진짜요? 자, 양 변호사님. 예. 저는 사실 이제 가품이라고 하는 게 상표법 위반이라서 제가 이걸 자체를 옹호하는 건 아이, 변호사로서 그럼요, 양심이 안 맞긴 하지만 예. 요즘 우리나라가 명품에 너무 휩쓸려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같은 물건이라도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제일 비싸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비싸게 팔아도 줄 서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 이거 가리지 않고 너무 이쪽에 그 휘말리는 분위기 자체를 좀 못마땅하게 보이는 입장이어서 그냥 가품으로 재밌게 즐기다시피 한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뭐 나도 이렇게 재밌게 들고 다니니까 어머님도 한번 별 생각 없이 준 것 같아요. 생각이 짧았던 건 맞지만 너무 화내실 필요 없이 그냥 웃어 넘기는 정도가 어떠실까. 야, 나 재밌게 놀았다. 뭐 재밌더라 야. 이런 정도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군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은요? 네, 일단 김혜진님은요. 그놈의 명품 타령, 진품해도 가품으로 보이는 사람 엄청 많아요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그런데 브라이언님은요. 가품 드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차라리 더 저렴한 다른 브랜드를 드리세요 했습니다. 명민정님, 저도 당했어요. 배우자한테요. 이 인간이 진짜 이런 말씀하셨고요. 김윤정님, 차라리 주지를 말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아이, 또 그 아내분한테 또 이렇게 가품을 주셨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